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놓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 사퇴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사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얘기부터 해보시죠. 네네네.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뭐 외교안보 통일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북한 목선 지금 네네. 삼척항 인근에 네네. 인근이라고 저도 표현을 하게 되는 네네네. 삼척항에 네네. 입항한 것도 그렇고 요즘 일본의 문제도 좀 그렇고 예. 바꿔야 된다 장관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야당은 뭐 영어로 디 아파지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예,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입니다. 예,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대가 없이 민주주의적인 논쟁과 최종적인 국민 통합, 국민 합의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야당은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경계 실패한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더군다나 지금 안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난번 판문점에서 3자 회동도 있었고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질을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닌 분이 장관이 되셔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위 외교 혁신, 새로운 외교 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기여를 높이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질해야 된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역시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나온 네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산자위 소속인데요.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고 산자위에서도 야당 의원님들의 그 질의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약간 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모든 원인이 어디냐면은 일본의 소위 이 사법제도와 한국의 사법제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삼권이 완전하게 분리돼 있을 뿐더러 사법부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행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사법농단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일본의 사람들,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법제도에서 일본이 어떤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면 국민이 나 권리 침해를 받았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를 상대로요, 정부를 상대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행정부 우위의 국가입니다. 권력이 막강하네요.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법부가 그렇다고 뭐 바지 저고리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법부가 내린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일제 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신일철 죽음과 같은 회사들을 상대로 이미 이 소송은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 대법원이 이미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던 판결입니다. 그것을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것을 시비를 건다면은 저는 그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국제 평화에도 안 맞고 자유무역주의에도 안 맞다. 그래서 WTO 제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WTO 제소를 하면은 뭐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결론이 나는 것을만 놓고 할 때 그렇지 실질적인 그 과정, 예를 들어서 어제 백 대사님 우리 대사가 가서 일본 대사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긴급 이사회에 긴급 의제가 상정돼 가지고 뭐 10대 0으로 깨놨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되고 홍보가 되면 서구의 자유국가들이 우리 맹방들이 저는 미국을 포함해서 결코 아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미국에 우리가 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재를 미국이 해줬으면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베가 하는 저러한 수출 규제 조치, 터무니없는 규제 조치가 외형상을 딱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미국의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뭐 한일 군사 협정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그 당시 감정으로는 일본과 군사 협정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결했습니다. 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설득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돕는 차원, 그런 이해하는 차원, 어떤 동맹국으로서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움을 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좀 적극적인 중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푸는데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개각 준비 중인 건 맞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제일 관심이거든요. 조국 수석이 기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박지원 의원은 거의 100%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뭐 퍼센트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그런 공감대가 가능성이 높다. 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소위 법무부의 위상과 기능 역할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 과거의 법무부 장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때 예. 윤석열 팀장과의 예. 그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충돌을 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수사 지휘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법 개혁, 예. 검찰 개혁, 제도 개혁을 좀 잘 하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뭐 조국 수석이 그런 측면에서는 형사법 학자로서 예. 뭐 적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를 해보시죠. 연수원 동기시라고 알고 있는데 동기일 뿐더러 친한 사이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아시죠. 예, 뭐 성성했죠, 형. 그러면은 지금 거짓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분명한 건 제가 앞서 대담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아니면 기자와 한 게 거짓말이 되고 네네네. 예. 뭐 두 개가 모순되니까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7년 전 녹음 파일입니다. 예. 그 당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연합뉴스 TV 보도국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마도 저 당시 2012년 12월 당시에는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도피를 한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의 기자들의 관심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윤석열 당시 검사와 예. 윤대진 검사에 대해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의 녹음 파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녹음 예. 파일, 뉴스타파 녹음 파일 들어보면 수사지휘부서에 내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게 분명히 나오고 또 하나는 내가 사건을 상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예.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밑에 있었던 그 이남석 예. 변호사한테 좀 알아봐라. 라는 그런 파일 내용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에 준하는 소개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자료 화면도 나오는데 그 뒤에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한 것은 1년 뒤고 예. 사건 내용도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는 그런 형사 사건이 아니고 행정소송 사건이거든요. 예.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의 녹음 파일 내용이 뭐 다소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 청문회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그것도 그때 상황으로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예. 해석을 해보면 크게 총장의 자격을 뭐 운운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후배를 좀 않느냐. 보호해주기 위한 정도의.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질문이 많이 나올 만한 부분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었고 본인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고 나왔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왜 계속 처음에는 소개를 안 해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소개냈지만 선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추가적인 해명, 뭐 우리 금태섭 의원은 뭐 사과까지도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르고 금태섭 의원과도 뭐 조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저 무슨 생각이 들면 참지를 못해요. 내가 그랬더니 뭐 뭐 있습니다. 우리끼리 나눈 예. 얘기가. 그러나 국회의원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사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 박가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실관계를 해명.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에 집중적인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상황이 뭐였는지 제가 추론컨대 그 당시는 사건의 개입을 추궁받으니까 난 개입한 게 없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그 이남석 변호사를 한번 알아봐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해명은 조금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윤대진 검사의 형이 당시에 이제 수사 대상이었고 네. 그럼 윤대진 검사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한번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간에. 예, 굳이 왜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는 부담스러우니까 모르게 하고 내가 변호사를 좀 알려주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를 기자에게 왜 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아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그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외에 어제 그저께 그 청문회 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네. 했던 그 김종민 김종민 의원과의 예. 그 대화 내용에 저는 그것은 연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음. 그것으로 놓고 보면 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도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개, 법적 소개가 아닌 예, 예. 사실상의 소개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자라고 하는 뭐 주간지에 나왔던 내용과 예. 지금 우리 박상렬 앵커께서 질문했던 이 부분은 한 번 더 총장 후보자께서 좀 정확하게 강조를 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다려 봐야겠네요, 저희.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2012년 당시에 검경 갈등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감싸기의 원인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녹음 파일 내용 보면 현직 특정한 의원님 이름도 나오고 예. 그분이 아마 여러 차례 수사도 받으시고 또 무죄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11년도, 12년도 이 한참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런 것이 무관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녹음 파일 내용 보면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사건, 그러니까 전 용산 세무서장의 그 사건이 뭐 추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에 한번 수사를 지켜보면 경위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성성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석에서는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저희가 알기로 굉장히 대쪽 같은 사람, 아주 뭐 올곧은 사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심경일까요? 지금 본인의 말이 자꾸 거짓말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측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제가 언젠가 그 대전 고검에서 좌천돼서 있는데 예. 저도 뭐 사표 낸다는 걸 사표 내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제가 설득을 했던 사람인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KTX에서 같이 타고 온 적이 있어요. 대전. 제가 지역구가 대전 서구니까. 네. 그런데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예. 1시간 중에 제가 말한 시간 분량은 5분 정도 될 거고 55분을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친한 관계고 동기고 또 뭐 여당의 국회 그 당시는 여당이 아니죠. 예, 제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유명한 정말 여당에 대한 아주 그런데 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다. 그리고 예.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숨기지 못하고 다 하는 성격입니다. 솔직하시고. 아주 솔직하고 호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 녹음 파일이 녹음이 됐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총장 자격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문화에서 솔직한 얘기로 저도 뭐 현직 판사 출신인데 전화 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상담해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건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요즘에 어느 변호사가 잘 나간다더라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는 합니다. 뭐 누가 현직에 있다가 사표 낸 지 얼마 안 됐다, 따끈따끈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이제 일국의 검찰 수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균형감 있게 좀 야당 의견도 한번 좀 잘 들어보고 뭐 본인도 한번 들어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늘상 있었던 일들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문회에서는 상당히 좀 모호하게 답변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 청문회 전에 또 꽤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이 된다면 2013년 10월 달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국정원 수사팀 그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을 때 중앙지검장인 조영곤 검사장과
충돌한 거예요. 네. 압수수색 국정원직은 네. 하겠다니까 그 반대해가지고.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예. 집행부서지, 즉 수사를 하는 부서지 정책부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본인도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를 것이. 따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수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의견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예를 들어 새를 몰아가지고 여론을 환기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뭐 저항한다든지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가정이지만 국회에서 이 모든 게 통과가 된다. 만약에 수사 종결권도 검사가 갖지 못한다면 뭐 당연히 검찰은 따라가겠지만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총장이 뭐 대놓고 나서서 공식적으로 저항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으니까 저항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 총장은 분명히 우리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끼는 마음이 있고 검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걸 모든 일선 검사들이 안다면 글쎄요 검찰 개혁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듭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사 중심주의, 소위 엘리트 의식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수사, 저희들한테 칼을 겨눴던 제가 예. 그 당시에 민정 2비서관 법무비서관 할 때입니다. 안희정 수사하고 예. 뭐 그 당시 뭐 이광재 대통령의 또 최도술 뭐 등등 또 민주당의 또 이상수 사무총장 등 예. 이때 그 당시 또 그랬고요. 또 YS 때는 또 YS 때 예.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검사 엘리트주의가 있죠. 그것이 어느 정부의 정권에 이렇게 유착돼서 그러지 않은 그 장점이네요. 자기 예. 힘입니다. 아마도 국회가 법률로 정해주면 따른다. 이 말에 굉장한 함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말이라도 어다르고 아다른 말이 있습니다. 즉 조직을 이끄는 총수로서 조직원들을 선편 이렇게 동요시켜서 대통령과 어떤 그 국회에서 정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이렇게 반발하는 것과 예. 내 의견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러나 따르겠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법률로 정해준다면 우리 검사들을 다 설득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이다. 또 행정수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조직을 안정화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문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네네네. 드리자면 여상규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판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인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나오네요. 제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한 3분의 2를 거의 다 봤는데요. 그쯤 되면 훌륭하게 진행하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여상규 위원장님 점잖으신 분입니다. 예, 뭐 약간은 가끔씩 좀 이렇게 건드리시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점잖으신 분입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았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